얘, 지금 뭐 하고 있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디 있는 거야? 네?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 평일이니까요. 어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었어? 예전부터 그렇게 관두라고 했건만.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버는 건 남편 일이지. 나 때는 다 그랬어. 희진이도 아직 어린데 불쌍하잖니. 어머님 때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물가도 올라서 맞벌이 아니면 힘들어요. 희진이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다 컸죠.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네가 집안 살림을 못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무시하고 일이나 하니까 살림에 소홀해지는 거지. 얼른 회사나 간두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요리 솜씨나 좀 늘려봐라. 갈비찜이 주방에 있길래 맛봤는데 맛대가리 하나도 없더구나. 네? 어머님 또 저희 집 오셨어요? 그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렀거든. 아무도 없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어머님, 설마 또 열쇠 복사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없을 때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왜? 내 아들 집인데? 그리고 네가 집안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기적으로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요리도 영 형편없고 냉장고 안은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 멋대로 음식을 드시면 어떡해요. 그거 오늘 저희 저녁인데. 그런 맛대가리 없는 음식을 내 아들이랑 희진이한테 먹이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이미 버렸으니까 새로 다시 만들어라. 네? 버렸다고요? 그런 걸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걸? 아휴, 짜고 시고 거기다 이상한 냄새도 나서 내가 전부 음식물 쓰레기에 버렸다. 네? 뭐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푹 끓여둔 갈비찜을 다 버리셨다고요? 그거 정진 씨랑 희진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맛없는 걸 우리 정진이가 왜 좋아하겠니? 다음에는 좀 먹을 만한 걸로 만들어. 아침부터 힘들게 끓였는데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저희 집 음식 버리러 오신 거예요? 아휴, 참 깜빡했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다과회를 하는데 그때 먹을 다과 좀 준비해주렴. 너 요리는 못하면서 제빵은 꽤 잘하더라. 케이크든 쿠키든 뭐든지 괜찮으니까 되도록 화려한 디저트로 만들어 오렴. 6명 정도 모이니까 넉넉하게 만들고. 네? 다과를 만들어 오라고요? 아니요, 주말은 일정이 있어서 힘들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일찍 일어나서 빠릿빠릿하게 만들면 되지. 넌 어떻게 그런 생각도 못하니? 빵을 어떻게 빠릿빠릿하게 만들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안 돼요. 가게에서 사시면 되잖아요. 이미 친구들한테 근사한 수제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말해놨단 말이야. 시판 빵 같은 걸 내놓을 수 있겠니? 어쨌든 일요일까지 만들어 오렴. 그때 보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전 안 해요. 못해요. 저번에도 만들어드렸는데 재료비도 안 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저 안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보, 또 어머님이 우리 집에 멋대로 들어오셨어. 거기다 갈비찜도 몽땅 버리신 거 있지? 뭐? 진짜로? 아, 나 갈비찜 먹고 싶었는데. 여보, 어머님한테서 열쇠 받아온 거 아니었어? 이제 그런 일 없게 한마디 한다며. 아니, 그렇긴 한데 엄마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냐면서 자기도 열쇠가 있어야 편하다고 하시잖아. 노인네라고 무시하는 거냐고 우시니까 억지로 빼앗기도 뭐했거든. 자꾸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벌써 어머님이 우리 집 음식 버린 게 몇 번째야. 다시 만들기도 힘들고 식비도 자꾸 나가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이러게 둘 거야? 근데 우리 엄마도 외로워서 그래. 아빠는 회사 출근해서 집에 안 계시고 우리들도 멀지는 않지만 따로 살고 있잖아. 우리가 엄마를 좀 이해해주자. 외롭다는 게 집에 불법 침입할 이유가 돼? 내가 힘들게 만든 요리를 자기 멋대로 먹고 맛없다고 난리치면서 버려도 되고? 거기다 재료비도 안 주면서 다과에 가져갈 케이크 만들어 오라고 명령해도 되냐고. 외롭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이기적인 언행에 휘둘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아유, 알았어. 내가 엄마를 열심히 설득해볼게. 설득 같은 물러터진 말 하지 말고 오늘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이번에는 꼭 열쇠 가져와. 그리고 일요일에 어머님이 날 또 방해하면 이번에는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 알았어? 알았다니까. 내가 잘 해볼게. 정말이지 실망이 크구나.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부탁했던 다과를 가져올 기색이 없어서 내가 직접 집에 갔다.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게 다 뭐니? 식탁 위에 맛깔난 음식이 차려져 있더구나. 거기다 케이크까지 있고. 다과 준비해달란 내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남편도 집에 없는데 너 혼자 그걸 다 먹을 셈이니? 어쩜 이리 괘씸할 수가. 내가 전부 맛을 봤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서 식탁 위에 있던 요리는 싹 다 버려놨다. 케이크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오늘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뭐?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요? 설마 아시고도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무슨 날이냐고? 모르겠는데? 오늘 희진이 생일이에요. 뭐? 식탁 위에 있던 요리랑 케이크 전부 희진이 생일 파티 하려던 거였어요. 일요일은 제가 일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희진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철로 오는 친구들 데리러 잠깐 밖에 나간 거고요. 설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버리고 케이크까지 훔쳐가시다니.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그렇지 희진이 생일까지 망치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희진이가 알면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희진이 오늘 생일이었어? 네? 설마 손녀 생일도 모르셨어요? 아니, 이번 달인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오늘일 줄은 몰랐지. 그러면 그렇다고 미리 말해줬어야지. 말하기도 전에 제 설명을 무시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정진 씨한테 설명 못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어머님 댁에 들렀을 텐데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그리고 희진이 생일 파티에 우리는 왜 안 불렀니? 그러려고 했는데 다과회가 있다고 하셔서 다음 날에 봬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죠. 아버님도 출근하셨으니까요. 그것보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희진이 생일 파티가 취소됐어요. 모처럼 친구들도 모였는데. 그렇다고 취소시킬 게 뭐 있니? 요리는 배달시키고 케이크는 가게에서 사면 되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맛대가리 없는 요리보다 그게 더 나을걸? 무슨 말씀이세요? 희진이가 밖에서 산 음식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뭐? 희진이가 왜? 네? 설마 희진이한테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세요? 희진이가 알레르기라고? 대체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알레르기 발견되자마자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요. 희진이가 계란이랑 우유,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늘 케이크랑 요리는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들 먹을 수 있도록 힘들게 만든 거라고요.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친구들과 같은 요리를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희진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몰라, 처음 듣는 소리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 아무것도 안 물어보셨겠죠. 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니까요. 어머님께는 손녀의 목숨이 달린 문제조차 어찌되든 상관없는 일이었군요. 그런 위험한 사람과 희진이를 가까이 할 수는 없죠. 희진이 알레르기가 다 나을 때까지 어머님은 앞으로 저희 집 출입 금지예요. 열쇠도 바꿀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희진이를 위협하는 사람을 저희 집에 들일 수는 없거든요. 제 요리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리를 다시 손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만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애초에 할머니가 생일을 망쳤다고 희진이가 화나서 할머니 보기 싫다고 엉엉 울었거든요. 나는 그냥 몰라서 그랬지. 난 네 남편 어머니고 희진이 할머니야. 아들 집이 곧 내 집인데 출입 금지니 뭐니. 나는 납득 못한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어머님은 아이의 기대를 짓밟았어요.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요. 지금껏 음식 버리신 건 참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불법 침입하면 이사하고 연 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도 감수할 생각 있고요. 그러면 희진이 데리고 본가로 갈 겁니다. 뭐? 이혼이라고? 이혼이라니 그건 안 되지. 전 진심이에요. 앞으로 어머님 행동에 달렸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줘. 어? 희진이한테도 말 좀 잘해주고.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희진이 마음을 풀 수 있을까? 그 정도는 직접 생각하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님 행동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만 희진이 보러 갈게요. 잘 지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서둘러 케이크와 음식을 들고 사과하러 오셨지만 전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들이라서 열쇠만 받고 음식은 거절했답니다. 어머님은 한동안 현관 앞에서 난동을 피웠지만 생일을 망쳐서 화가 났던 희진이가 어머님한테 할머니 싫다면서 엉엉 우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단호히 말한 뒤에 돌려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곧바로 남편한테 고자질을 했는지 퇴근한 남편이 어머님을 울리지 말라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당신이 진작에 열쇠를 받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당신도 나랑 연 끊고 싶냐? 라고 말했더니 허둥지둥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도 제 편이 됐고 어머님도 연 끊길까 두려웠는지 잠잠해졌답니다.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둔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희진이 생일 파티는 그 다음 주에 무사히 열렸어요. 모두의 축하 속에서 희진이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생일날 희진이에게 슬픈 기억이 생기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보육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남편이 있었는데 저와 이혼을 하게 된 과정에서 참으로 지독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사랑을 쫓다 인생을 망친 남편과 상간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보,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니, 이혼을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 아이 임신했잖아.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인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정말로 지민이가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남은 반쪽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이 기분을 내가 외면하고 살 수 없을 것 같단 말이야.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이니까 이혼하자. 내가 위자료는 두둑하게 줄게. 위자료고 뭐고 간에 당신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여자 본지 이제 고작 해 한 달도 안 된 사람이잖아. 옆집에 이사와서 떡 돌리고 만난 횟수라고 해봐야 몇 번 되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사랑에 빠져서 2년 넘게 결혼한 나를 버리겠다고? 심지어 당신 아이까지 뵌 여자를 버리겠단 말이야? 제정신이니? 나 정신 멀쩡하고 나 이 여자 아니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 다른 여자 사랑하는 나 같은 빈 껍데기랑 같이 살고 싶은 거야? 당신도 새 인생 시작하면 좋잖아. 기가 막혀서. 나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집까지 나온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아빠 장례식까지 치렀다고. 아버지 나 때문에 충격받아서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그랬냐고. 나 평생 책임지겠다며. 이 일 평생 동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장인어른 돌아가신 거는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장인어른 돌아가신 게 꼭 내 문제 때문만은 아닐 수가 있잖아. 원래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분이셨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장인이랑 장모님이 돌봐준 보육권 아이라고 반대한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했잖아. 그것까지 죄다 날 탓하면 안 되지. 엄마 지금도 혼자서 보육원 애들 돌보고 있으면서 고생만 하고 있어. 아빠 돌아가신 이후로 하루 종일 고생만 하고 있다고. 나보고 일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신 내조한다고 엄마 부탁까지 뿌리친 나야.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고 멋대로 좋아하는 여자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내가 그걸 인정할 것 같아?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네가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거냐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받아들이자. 너 정말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돌아가는구나. 정말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애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육비까지 다 챙겨주고 책임져 준다고 하잖아. 나라고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네가 원하는 건 그럼 뭔데? 네 남편이라는 껍데기만 쓴 채로 평생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애당초 이럴 일을 만들지 말았어야지. 사과가 우선이어야 할 거 아냐. 사람으로서 해도 될 일과 안 될 일 구분도 안 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미 애정 식어버린 당신을 사랑해보기라도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든가. 옆집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여자와 교류를 하는가 싶더니
결국 저와 이혼하겠다고 말한 남편.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뻔뻔하게 나오며 자신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런 상황이니 저는 남편에게 실망한 것은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역시도 넘쳐나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것 때문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던 것과 고작 이런 남자와 결혼하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싶은 자책감만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육원 일을 하고 있던 엄마는 그런 저를 위로하더군요.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라. 박서방이랑 이혼한 게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일 수도 있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박서방이랑 이혼하기 싫다고. 아빠 죽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결혼한 사람인데 어떻게 포기를 하란 말이야?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법이다. 네 아빠도 보육원 출신이던 박서방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한 게 어찌 보면 본인 잘못이기도 했으니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니. 너도 네 아비 죽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는 너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그래? 심지어 엄마 보육원 일하고 있는데 박서방 돕는다고 내가 그거 외면했잖아. 이렇게 이기적인 딸 엄마는 용서할 수가 있어?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엄마, 나는 엄마처럼 도저히 초연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박서방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나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니? 박서방 사업도 잘 나가고 있고 너한테 위자료도 준다고 하고 있고 솔직히 너로서는 이 문제만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구나. 그러면은 엄마 생각은 박서방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야? 양육비 받고 위자료 받고 떨어지라는 사람한테 내가 그대로 패배하길 바라는 거냐고? 네가 박서방 때문에 힘든 건 알겠다. 근데 이렇게 때만 쓰고 징징거리기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지 않니? 너 박서방한테 당한 거 갚아줄 생각을 하고 언젠가 복수하려면 실리라도 챙겨야 될 거 아니냐? 몸 돌보면서 아이라도 잘 낳을 생각을 하고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지. 몰라.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제가 다니던 보육원의 출신이던 남편이라 반대를 하시던 아빠의 말에 반대를 했었던 저였지만 남편이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저를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보니 많은 후회가 됐죠. 저는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지지부진하게 끈 채로 결국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위로의 연락 대신 이혼을 얼른 마무리 짓자거나 위자료를 두둑이 줄 테니 받아들이라는 식의 통보만 들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상간녀였는데요. 아줌마, 아이 잃은 거 불쌍하긴 한데 그걸로 우리 오빠 괜히 붙잡는다든가 질척거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미 마음 뜬 사람한테 자꾸 매달려봤자 본인 인생만 비참해질 뿐이라니까요. 너 말 다 했니? 지금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어.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난 유산까지 해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할 말이 고작 그거밖에 안 되니? 저도 좋게 좋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안 듣고 이혼 제대로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작에 결정 내려주고 오빠랑 찢어졌으면은 서로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돈 많이 받고 나는 나대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고 그런데 질질 끌면서 사람 피 말리고 이게 대체 뭐냐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가 그렇게 나 망가뜨려 놓고 행복하고 싶다 이거지? 나는 그럼 너 행복하게 되는 거 철저하게 방해해 줄게. 내가 어떻게든 방해해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알겠니? 아줌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솔직히 아줌마랑 오빠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아요. 넌 그럼 뭐가 있는데? 나보다 나이 어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년이잖아. 남편이랑 공통점이라 해봐야 보육원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닥치고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잠깐이나마 부부로 지냈던 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 잠시나마 부부 생활했다는 거를 추억거리로 삼으면서 남은 여생 살라고 이 아줌마야. 내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오빠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빠랑 있으면 행복하고 오빠도 나랑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진대. 처음 봤을 때부터 서로 운명이라 생각한 사이라고. 니들이 그렇게 사랑 노름할 동안 내가 겪은 비극들 곱씹는 게 내 일상이야.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니들 어떻게 하나 내가 두고 보라고. 미안한데 댁 저주는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한 무당이 좋은 날 잡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빠지셔. 우리 오빠랑 내 인생은 앞으로도 쭉쭉 순탄대로일 거란 말이야. 우리 궁합도 봤는데 천생연분이래요. 나 말한 거 반드시 지킬 거거든. 너랑 내 남편 인생 어떻게든 망가뜨릴 거야. 각오하고 있어. 어이구 무서워라 협박질까지? 그래. 아줌마 나름대로 노력해보세요. 어떻게 하나 나도 궁금할 지경이네.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과 상간녀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받게 된 위자료도 있으니 제 인생에서 돈과 시간만큼은 가장 많던 시기라 할 수 있었죠. 너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보유 관련해서 서류를 뒤지고 있니? 엄마, 내가 전에 얘기했었던가? 내 남편이랑 그 상간녀라는 여자 보유 출신이라고 했던 거. 남편 친모 찾아서 얘기 들어보려고. 네가 내 조언대로 위자료까지 받고 나름대로 알아보는 것은 보기 좋구나. 대신 나랑 한 가지만 약속해라. 지금 흥신소까지 써가며 네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돈은 많이 안 들어갔어. 나도 미래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 뭐가 됐건 지금 일 마무리 잘 되면 보육권 맡아서 성실히 애들 돌보며 살아. 그렇게 해서 네 마음부터 치료해. 이거사. 다른 사람을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다 보면 자기 마음도 행복하게 되는 법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너는 그 기쁨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고리타분한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래도 어차피 엄마 몸 안 좋아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으니까. 보육원 내가 물려받을 테니까 응원만 해줘. 됐지? 내가 우리 딸 고생하는 거 보고 혼자 구경만 할 수 있겠니? 힘 닿는 대로 나도 수소문해보고 도와주마. 저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조사를 해나가며 남편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고 흥신소까지 써가며 도박판을 전전하던 남편의 친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모는 제게서 돈을 대가성으로 받고 남편과 상간녀가 찍힌 사진을 보더니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을 떨다 이내 킥킥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더군요. 연유를 물어보니 남편과 상간녀가 사실은 친남매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시기에 보육원에 보내졌고 입양의 시기 역시도 달라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죠. 조사를 해보니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와중에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왔죠. 너 요즘 내 뒷조사하고 다닌다며? 적당히 해. 너 이러는 거 정말 추하다. 추해? 추한 건 누군데? 욕망에 눈이 멀어서 바란다고 뻔뻔하게 위자료로 지불하겠다고 한 당신이 추하지. 내가 추해봤자 당신만 하겠어? 우리 곧 결혼도 하는데 이제 인정해 줄 때도 됐잖아. 당신이랑 나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래? 나 당신 때문에 내 애까지 잃고 임신하기 힘든 몸 됐다는 판정까지 들었어.
내 인생 망가뜨린 당신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는데? 그러고 사과 한마디 없이 나 도리어 조롱하기까지 한 너랑 그 상간녀를 어떻게 용서하겠냐고. 그거 정말 오해라고 말했잖아. 걔도 당신이 이혼에 동의 안 해주고 질질 끄니까 마음이 순간 울컥해서 그랬던 거라고. 나도 뒤늦게 사과했고 걔도 유감이라고 전달했잖아.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지 왜 자꾸 과거에 묶여 있는 건데? 제발 새 인생 살라고 그 돈으로 좀. 새 인생 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한테는 이 문제 방치하고 넘어가는 게 도리어 나 스스로 망가뜨리는 짓이야. 당신이랑 그 상간녀와 얽힌 이 문제 반드시 매듭 풀고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정했다고. 네가 나랑 지민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겠어. 그런데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를 왜 나를 갖고 물고 늘어져? 애가 죽은 거를 왜 우리 아내를 갖고 물고 늘어지냐고. 네 몸이 안 좋고 네 아빠 건강이 안 좋았던 거잖아. 왜 그걸 자꾸 우리 탓을 하냐고. 그래서 그 문제에 조금도 영향이 없으시다? 세상에 기가 막혀서 떳떳하다 이거야? 떳떳하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 책임을 물지는 말자는 거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내가 돈 더 줄게까짓 거. 억만금을 줘도 내 원한은 못 풀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반드시 큰 거 잡아서 너랑 그년한테 터뜨리고 말 거니까. 허튼 수작질하지 말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자. 우리 비록 안 좋게 헤어졌지만 계속 나쁜 기억으로 서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 너 까불면 결국 다치게 되는 건 너야. 좋게 말해주니까 자꾸 선을 넘고 까부네. 누가 과연 선을 넘었는지 두고 보자고. 곧 알게 해줄게. 남편이 제게 준 모욕에 저는 결국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결정했어. 드디어 결정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설마 너 박서방. 아니, 그 인간 조사한 것들을 죄다 폭로하겠다는 거냐? 그럼 그 집안이며 상간녀며 완전히 난리가 날 텐데. 어차피 내가 말 안 해도 침몰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터뜨릴 것 같았어. 도박판 전전하고 다니면서 자기 아들, 딸 어디서 시고 올리냐고 묻고 있더라고. 하긴 둘이 결혼을 해선 안 될 관계이니까 그걸 누군가 말을 하긴 해야지. 말 안 한다고 마냥 잘 풀릴 일도 아니고 네가 그럴 의리도 없으니 말이다. 근데 나 그거 아직은 말 안 할 거야. 그거를 말해봤자 지금 시점에서 그 인간들한테 적절한 복수는 아닐 것 같거든.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니? 두 사람한테 감추겠다는 거니? 폭로를 하겠다는 거니? 폭로는 할 건데 적절한 때를 기다려야지. 둘이 결혼한다고 하잖아. 결혼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순간을 아주 기쁘고 축복스러운 순간으로 만들어줘야지. 벼르고 있던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간녀가 당시 제게 결혼 청첩장을 보내오기도 했었으니 연락을 할 명분이야 충분했죠. 결혼 청첩장 잘 받았어. 그래, 내 남편이랑 결혼한다며? 이 상간녀나 아주 축하해. 고마워요, 아줌마. 사실 청첩장을 실수로 아줌마한테 보내버렸지 뭐예요. 근데 아줌마가 이렇게 축하해주니까 나도 마음이 조금 편하네. 마음이 편해? 너 정말로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아니면 이 와중에서도 나랑 기싸움 하자는 거니? 솔직히 한마디만 해줄까, 아줌마? 나 내 남편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 운명이라는 걸 느꼈거든. 그런데 그때 배부른 거 잡고 옆에 있던 당신 장애물로밖에 안 보이더라. 그럼 본심 숨긴 채 떡이니 반찬이니 말도 안 되는 핑계 삼아서 매일같이 집에 들렀었고 나는 네가 정말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 참하고 성격 좋은 아가씨라고 칭찬까지 했다고. 애볼모로 잡아서 내 오빠 붙들고 있는 당신 보는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 본인만 피해자인 척 구는데 그런 내 마음은 어땠을 것 같냐고. 나도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 미치는 줄 안 게 아니라 원래부터 단단히 미친년이었겠지.
어찌됐건 결혼 축하해. 잘해봐. 잘하라면 못할 줄 알아? 내가 왜 청첩장 당신한테 보냈는 줄 알아? 왜 보냈는데? 이야기 드러나 보자. 내가 인생에서 거슬렸던 것들 어떻게 치웠는 줄 알아? 회피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보육원 출신인 거 알고 무시하는 것들. 내가 깔아뭉개주고 밟아주느라고 악발이 근성이 생겼다고. 그래서 당신 같은 인간들한테도 절대 양보 안 하는 거야. 당신 같은 인간한테 한마디 사과라도 했다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그 더러운 속성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봤자 무서울 거 없다니까? 설마 결혼식 날짜까지 내가 마음 졸이다가 초췌해지기라도 바라는 거야? 오히려 좋아.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 스릴 있고 좋네. 저는 청첩장을 통해 결혼식 날짜를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어느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리는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상간녀는 저의 전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저를 도발하는 것 같았는데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가소롭고 황당할 뿐이었죠. 저는 많은 돈을 써서 결혼식장 직원을 매수했고 남편과 상간녀의 출생의 비밀부터 그들의 불륜 사실까지 모든 사실이 일목요연하고 적나라하게 정리된 PPT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얼마 뒤 결혼식 당일이 되자 다시금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이제 곧 있으면 결혼식이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뭐 잔뜩 준비를 했다고 하더니 별거 없나 보네. 별거 없긴 왜 없어? 네가 깜짝 놀랄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놨으니까 각오하렴. 아, 그러셔? 참고로 나 이 결혼식 때 경호원까지 준비해뒀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란 좀 피운다고 해도 미친 여자 취급받고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설령 난동 부린다고 해도 좋을 거 하나 없어. 위자료 다 토해내게 할 수도 있거든. 결혼식 망친 죄로 소송 걸 거라고, 이 미친년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막말을 쏟아내는 거 보니 그간 맘고생 심했구나. 보니까 너도 많이 초조해졌나 보네. 그래, 그렇게 계속 기대하고 있어. 결혼식 아주 성대하게 치르게 해줄게.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니까. 나 당신 같은 여자 하나도 안 무섭다고. 덤벼보라고 이 미친 아줌마야. 약한 개일수록 짖는 법이야. 나도 이제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체급 차이 어느 수준인지 곧 깨닫게 해줄 테니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이날 많이 기다렸어. 결혼식 오빠랑 함께 손잡고 걸어 들어가는 장면 당신이 꼭 봐주길 바랐었거든. 감히 오빠 애까지 임신한 당신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심지어 오빠 양심 가책 이용해서 붙잡고 애 인질로 삼아서 결혼 생활 계속 질질 끌려고 했었던 거. 난 평생 동안 용서할 수가 없다고. 나 정말 당신이 밉고 너무 미워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라고. 그래. 네가 참 그 인간을 사랑하긴 하나 보다. 에이, 정신 나간 년. 이제야 인정하는 거야? 맞아, 내가 이 세상에서 오빠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빠도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우리는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라고. 그래, 맞아. 너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야. 설령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예를 들어 너희가 부부보다 더 끈끈한 혈연관계라거나?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딴 의미 없는 말을 아무렇게나 짓거린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그래, 그렇게 웃고 있어. 결혼식장에서 눈물 콧물 흘리게 해줄게. 뭐? 네가 나를 울리겠다고? 별 같자는 소리를 다 듣겠네. 너는 그냥 난동만 부려봐. 내가 바로 경호원들한테 더 제지하게 만들 테니까. 자신의 계획을 떠버리는 상간녀였지만 제가 난동을 부린다는 수준을 본인의 상식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저의 계획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결혼식이 시작되고 저는 바로 식장에 들어가서 이 결혼은 무효라면서 난동을 부려줬습니다. 본인의 예상대로 굴러가는 듯하자 왜인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상간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덩치 큰 사람들이 저를 끌고 나가려고 다가왔죠. 하지만 그런 난동을 부린 이유가 저의 진짜 무기였죠. 저는 순순히 끌려나가고 있었고 그동안 결혼식장 전면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죄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보유권 출신인 것부터 사실은 남매인 것에 도박장을 전전하는 친모가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냐고. 너 이거 네가 저지른 짓이야? 이딴 거짓말로 나랑 아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누구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저기 적힌 사실들 다 진짜라고. 너랑 지금 네 아내 둘이 친남매라는 거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야. 오빠, 이런 여자 말 듣지 말자.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기요, 직원은 대체 뭐 하고 있어요? 빨리 화면 재생되는 것부터 꺼주세요. 이게 대체 뭐냐고. 이게 진짜라면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던 거야? 왜 진작에 말을 안 했어? 내가 그걸 왜 말을 하니? 너네들 사이에 아주 좋아 보이던데. 그걸 왜 말을 하냐고? 누구보다도 이어지고 싶어 했었던 건 너희들이었잖아. 그리고 나는 그 결혼식 축복해주고 있는 사람이고.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오빠, 이 여자 말 듣지 마. 이 여자 말 듣지 말라고. 나 오빠 애까지 가진 거 알지?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제발 오빠.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회사 사람들이며 사업 관계자들까지 축하한 마당에 이럴 수는 없다고. 내가 지민이랑 친남매였다니 오해. 얼씨구 토하기까지? 그러게 왜 우리 아빠 죽게 만들고 내 애까지 죽게 만들었어? 이건 업보야. 업보. 너희들 죗값 치르는 거라고. 당장 꺼져. 저것들 다 내리고 당장 꺼지라고. 이 악마 같은 년아. 악마 같은 년? 니들이 한짓거리는 생각 못하니? 내가 임신했을 때도 바람 피우면서 나 기만하고 있었지? 그리고 내가 애 유산했을 때도 오히려 나 조롱하기만 했었고 심지어 힘들어하던 나한테 결혼식 날 청첩장까지 보냈었잖아. 이 모든 게 너네들 잘못이고 너네들 업보야. 청첩장? 설마 지민이 너 내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그런 거야? 오빠, 미안해. 이 여자가 너무 까불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거야. 이 여자한테 오빠랑 결혼하는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고. 오빠, 이 여자가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잖아. 의연한 모습으로 있어야지. 내 남편이 왜 그래? 일단 토한 것부터 닦자.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빠, 지금 나 피한 거니? 네가 이러면 나는 어떡하라고? 네 애까지 가진 난 어떡하란 말이야? 꺼져. 우린 남매라고. 나도 미칠 것 같은데 어떡하라고. 상간녀의 절규를 시작으로 결혼식장은 완전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에 난동을 부리고 결혼을 완전히 망쳐버린 문제로 배상금을 1억 원가량 내놓으라는 소송까지 들어오더군요. 하지만 법원에서의 판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몇백만 원 정도의 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받은 위자료로 넉넉히 물고도 한참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뒤로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방문을 해오더니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까지 흘렸고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상간녀. 아니, 전 남편의 여동생은 유산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본인은 죽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절을 했고 그렇게 저와 상간녀 그리고 전 남편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죠.
아직까지 아이를 잃은 슬픔이나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지만 보육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은 치유가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지독한 상처를 복수해 주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고 있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에 남편과 사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된 추악한 시모의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물론 감옥에 보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를 얘기해 볼까 해요. 어머님, 저랑 그이한테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너보다는 재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재혁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무슨 말이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니?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내가 대답을 하지. 내가 네 아빠 죽고 나서 재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잖니. 그래도 사업 잘 되고 있는 남편이랑 재혼하고 이제 남은 생 행복하고 편하게 살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양반이 갑자기 또 교통사고로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이런 마당에 너가 사업 물려받았으면 제대로 건사해서 확장해 나가고 그걸로 엄마 부양할 생각을 해야지. 그 귀중한 사업을 말아먹어? 너 정말 제정신이냐?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말했잖아. 나는 사업을 할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물려받을 그릇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억지로 물려받게 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이래? 어머님 화가 많이 나시겠지만 진정하세요. 그이도 사실 사업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았었고 매각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뜯어말리신 거잖아요. 회사 그거 가만히 갖고만 있어도 떼돈 벌 수가 있는데 왜 매각을 하냐면서 화까지 내시고.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만 했으면 망할 일이 없잖니. 남들 하는 만큼도 못하니까 문제인 거야. 아이고, 내가 믿을 것들을 믿었어야 됐는데. 재혁이, 너도 사업 수완이 없으면 공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사업을 이을 생각을 했었어야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지점에 매각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이게 뭐냐? 빚만 남기고 우리 완전 거지 됐잖니? 엄마, 아직 희망이 있어. 나 대출도 받았고 집사람도 도와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좀만 견뎌보자. 사업 내가 다시 일으켜볼게.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미 말아먹은 자식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어머님, 진정하세요. 화내시면 건강이 안 좋아요. 니까짓 게 알면 뭘 안다고 끼들고 있어. 넌 좀 닥치고 있거라. 어머님, 그런데 저도 애시당초 같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저도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너도 파악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불렀던 거다. 너 막말로 집안일 한답시고 탱자탱자 놀기나 하면서 하는 거 뭐가 있니? 집안 청소 꼬라지 하는 것 좀 봐라. 냉장고 열어봤더니 반찬이며 국이며 제대로 만든 건 하나도 없더구나. 우리 재혁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이다. 지가 처먹겠다고 잔뜩 쟁여두기나 하고.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저번에 방문하셨을 때는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사업 망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뀌시면 안 되죠. 말이 바뀌고 자시고 간에 사업이 망했는데 밥맛이 있겠니? 나는 내 심정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니까 닥치고 있으라고 이거사.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재능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사업을 물려받아라 종용했었던 시어머니 역시도 후회가 막심한 상황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의 분위기는 나날이 냉각되어만 갔었는데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시어머니가 오는 날이면 두 사람 모두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와 남편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제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몸이 허한 것 같다면서 보약 지어주셨어. 끼니 때마다 꼭 챙겨 먹고 건강 많이 신경 써야 우리 애도 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잖아. 어머님이 챙겨주신다니까 고맙긴 한데 이게 대체 웬 거야? 어머니 요즘 경제적으로 쪼들린다고 하시지 않았어? 나나 엄마 많이 반성했어. 따지고 보면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 설마 또 대출 받으라고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나 이미 대출 신청해서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보태드렸잖아. 나도 더 이상 대출 받을 구석이 없다니까. 설마 사채라도 쓰라는 건 아닐 테고. 뭔가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험 하나만 가입해줬으면 해서. 보험? 보험료 나가고 괜히 돈만 날아가는 거를 왜 갑자기? 엄마 아는 지인이 보험 설계사 하시는데 꼭 좀 부탁을 한다고 하시면서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사망보험이라는데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는 엄마가 대신 내준대.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설계사가 하는 말 들으면서 네 하고 동의하고 사인만 하면 돼. 아무리 그래도 사망보험을 이렇게 갑자기 드는 게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사망보험 들어봤자 나는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잖아. 당신이 죽으면은 나한테 돌아가게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아픈 데도 없고 당장 죽을 일도 없어. 그리고 나 당신보다 8살이나 어려서 훨씬 더 오래 살 거고. 사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나이 더 많고 몸 아프신 시어머니 쪽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해? 나도 그냥 엄마한테 당신 보험 가입시키라고까지만 전해 들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따지지 말고 사망보험 가입 좀 하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이유도 모른 채로 사망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고 돈 괜히 나가는 것도 싫어. 내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니까? 엄마가 사망보험 가입해주고 아는 보험 설계 사분이 신신당부한 대로 따라만 주면 앞으로 절대 잔소리 안 하겠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도 최대한 줄이겠다고 하시잖아. 그래? 당신 엄마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거 나도 잘 알아. 그리고 우리 민재, 내 친아들 아니라는 걸로도 스트레스 많이 줬던 것도 알고. 맞아. 어떻게 어머님도 나랑 비슷하게 재혼한 처지면서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내가 당신이랑 재혼을 한 상황이고 애까지 딸려 있다고 쳐도 너무 막말을 하시더라. 볼 때마다 아주 내가 눈치가 보여서 못 살겠다고. 그런데 요즘은 덜 그러시잖아. 많이 배려하고 있고 이렇게 화해의 손길 먼저 내밀잖아. 그러면 이유를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그냥 따라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그렇게 자꾸 엄마한테 딱딱하게만 굴다가 사랑 못 받는다? 당신이랑 나랑 결혼한 지 2년 넘었는데 이 정도인 거 생각하면 어머니랑 나랑은 그냥 안 맞나 봐. 그나마 나 이뻐해 주시던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 아빠 죽은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살아남은 우리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기 위해서 조금만 신경 쓰고 배려하자. 당신이 사망보험 꼭 가입해줬으면 좋겠다. 응? 그럼 나도 조건이 있어. 당신도 똑같이 가입해. 뭐? 나까지? 우리 부부잖아. 그리고 당신이나 나나 서로 한 사람 위험하게 됐을 때 혹은 잘못됐을 때 남은 사람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 그렇게 하자. 안 그래도 엄마가 그 말도 하더라. 당신이 가입하기 싫어하면은 부부 동반으로 가입하라고. 그러면 보험 설계 사분이 이래저래 혜택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고.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둘 다 가입하면 좋은 거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 생각보다 흔쾌히 결정을 내리는 저를 보며 남편은 매우 만족했는데요. 사망보험만 가입하면 잘 대해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던 건지 그날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호의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편은 어렵지만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다는 사실에 좋기만 하던 저였지만 그날로부터 남편은 점점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보, 나 공포 영화며 스릴러며 이런 거 심장 떨려서 못 본다니까. 왜 자꾸 요즘 드라마며 영화며 이런 범죄물만 봐? 애시당초 우리가 맞선으로 결혼한 사이라 서로 잘 아는 것 없다지만 너무하네. 나 어릴 적부터 추리소설이며 만화 같은 것들 좋아했었어. 나는 이렇게 심장 쫄깃한 게 좋더라고. 내가 무섭다고 말하잖아. 요즘 취직 자리 구하는 데에 신경은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드라마나 영화만 보고 있고. 솔직히 말해봐. 대체 이런 걸 보는 이유가 뭔데? 당신 누구 죽일 사람이라도 있어? 완전 범죄 뭐 그런 거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말을 그렇게 흉하게 해? 완전 범죄라니? 당신이나 나나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함께 있으면 즐길 만한 거리도 없잖아. 취미라도 공유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이런 범죄물이 딱 내 취향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이런다고? 그래, 알겠어. 당신이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치자. 그런데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건 대체 뭔데? 노트 왜 추리 트릭이며 살인 방법이며 이런 거 메모까지 해가면서 보고 있냐고? 그걸 또 언제 봤어? 당신이 맨날 이런 것들 신나게 보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끄적끄적 해대더만. 몰래 뭐 하나 해서 찾아본 거지. 애초에 당신이 수상하게 행동을 안 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그래, 알겠으니까 노트나 일이네. 이게 뭔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당신한테 못 줘. 대체 이게 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인정해 줄 거야? 그래, 제발 좀 나 납득 좀 시켜줘. 요즘 취직 준비도 안 하고 맨날 범죄물만 보면서 이렇게 노트에 메모하는 이유를 납득시켜달라고. 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추리소설 작가가 꿈이었어. 그런데 그 꿈 엄마 때문에 접고 있었거든. 더 이상 내 꿈 방치해두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노트나 일이 줘. 추리소설 작가를 하고 싶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우리나라에서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대체 몇이나 있는데? 게다가 당신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지하게 이러는 거야? 아직 내 재능 당신한테 보여준 적도 없잖아. 재능이고 뭐고 간에 당신 글 읽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잖아. 어디 우편 같은 거 배달 오면 팔자 읽는 거 힘들다면서 나한테 떠넘기는 사람이 글은 무슨 글? 아니, 소설이랑 그런 문서랑 읽는 거는 느낌이 다르잖아. 난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엄마한테도 이미 말해놨으니까 제발 허락 좀 해주라. 너무 뜬금없어서 그렇지.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싶어. 그런데 성공할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높은 쪽으로 지지해주고 싶은 거야. 아니, 괴롭지만 나는 꼭 이걸 해야 된다고. 내가 이때까지 실수해온 것들, 그런 것들 한 방에 다 만회하려면 꼭 성공해야 되니까 방해 좀 그만하자. 자꾸 나 방해하면 나 술 마신다? 내가 취해가지고 주사 부리는 거 한번 보여줘? 당신이 취직하려고 준비하는 동안 생활은 어떡할 건데? 돈은 엄마가 해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도 이미 허락받은 일이야. 어머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당신이 추리소설 작가 되겠다는 걸? 자꾸 따지지 말고 노트나 빨리 달라고. 이리 줘.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가 되겠다면서 범죄물을 열심히 보고 있는 남편. 남편은 자꾸 잔소리를 하면 귀를 틀어막고 아무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더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님,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가 된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이미 들으셨나요? 지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심이신지 궁금해서요. 나는 내 아들 재혁이 꼭 믿고 있어. 걔가 정말로 죽여주는 이야기 쓸 거라니까. 그리고 그걸로 대박 터뜨릴 거고. 그러니까 믿고 있으렴.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믿고 싶기는 하죠. 근데 남편 이제 나이 30 후반이고 직장 준비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갑자기 추리소설 작가라니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요. 평소부터 그런 쪽으로 공부해오고 취미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믿고 지지라도 하죠. 너 내가 요즘 잘해주고 있다고 슬슬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구나. 우리 재혁이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한다면 또 하는 애 아니냐. 엄마가 재혁이한테 이런저런 지원까지 해주면서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생활비 내가 대주겠다니까? 꼭 저희 사정뿐만 아니라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이 사업 결국 망해서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남편이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 못하게 되면 그 타격은 또 누가 입겠어요? 저나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님도 많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늦은 나이에 이런 도전이라도 하는 게 어디니? 우리 재혁이도 생각하는 게 있을 테니까 가만히 좀 지켜보면서 믿어보자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괜히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란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어머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저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편 열심히 도와줘 볼게요.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과 함께 범죄물을 함께 보기도 하고 트립 같은 것들을 정리해 주면서 남편의 꿈을 진정으로 지지해 주려고 했습니다. 맞선으로 조건만 보고 결혼한 저희였기에 사랑이 크게 있는 관계는 아니었었지만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의욕을 잃어만 가더라고요.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하겠다는 초반의 열정은 어디 간 것인지 매일같이 술을 먹어대기만 했죠. 여보, 어머님도 나도 진정으로 당신 지지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당신이 이러면 안 되지. 추리소설 작가로 성공할 거라며, 대박 터트릴 거라며. 아는데 자꾸 술이 들어가는 건 어떡하냐? 술 좀 그만 좀 마셔, 제발. 솔직히 나 엄마가 바라는 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실수 만회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나도 괴롭다고. 그러니까 그 실수 만회하려고 추리소설 작가로 대박 터트릴 거라며?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신세 한탄만 하면서 왜 주저앉아 있기만 해. 엄마가 자꾸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고. 시모가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그게 심란하다며 이상한 말을 하던 남편. 매일같이 술만 퍼마시던 남편은 제가 사망보험에 가입한 지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욕조에서 물을 받아놓고 아들을 씻기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더 술에 취한 상태로 욕실에 들어오더니 제 머리를 말려주겠다며 헤어 드라이기를 작동시키고 다가오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헤어 드라이기 끄고 당장 선반에 올려둬. 위험하잖아. 아니, 내가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그러지. 괜히 젖은 몸으로 나갔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우리 마누라. 욕조에서 애 지금 씻기고 있는데 감전이라도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다고? 내가 누구보다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너가 알면 뭘 안다고 그래? 잠깐만. 여보 맨발로 자꾸 움직이지 마. 바닥 미끄러워서 위험하다고. 대박 터뜨려야 하는 거 알겠는데 나도 이거 못 해먹겠다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다가오던 남편은 헤어 드라이기를 본인의 머리에 내리쳤는데요. 다행히도 헤어 드라이기에 전선이 뽑혀 별다른 위험은 없었죠. 이런 일이 있고부터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나오기까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계약 때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술도 끊고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꿈을 지지하기 위해 더 열심히 내조를 했죠.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고서 남편은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였고, 발표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도와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더라. 추리소설 작가 하겠다고 처음 당신이 말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진지하게 노력해줘서 고마웠어. 도중에 술도 끊고 정말 열심히 해줬잖아.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리고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오히려 결혼 초 때보다 당신이란 사람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행복해. 물론 당신이 술 마셨을 때는 정말 싫고 무서웠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특히 내가 욕실에서 당신 머리 말려주려고 했었던 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지? 내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게. 됐어. 이미 지난 일인데 대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 나 그때 당신이 나 죽이려는 건 아닌지 싶어서 정말로 무서웠다고.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당신이 이렇게 날 아껴주는데. 참, 어머님이 나보고 집에 오늘 한번 들리라고 하시더라. 꼭 당신도 데리고 오래. 난 안 가. 솔직히 엄마랑 더는 얘기하기도 싫어. 어머니랑 무슨 일 있어? 요즘 당신이랑 어머님이랑 만나면 표정이 서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당장 어제만 해도 어머님이 당신한테 언제쯤 대박 터트릴 거냐며 독촉 같은 거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결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려봐. 알겠으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 내가 나중에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모의 집에 가지 않겠다던 남편을 내버려 두고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홀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집에 다 당도해 갈 때쯤이 되어서야 제가 날짜를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공모전 문제며 아이를 키우는 주부로서 분주하게 일하다 보니 날짜를 깜빡했던 것이죠. 그래도 온 김에 시어머니와 얘기도 하고 남편을 좀 더 지지해달라 부탁을 드리려 저는 방문을 했는데요. 집은 비어 있었고 컴퓨터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뜩 카톡을 보내두었더라고요. 얘, 너 대체 무슨 생각이냐? 재혁이 네가 처리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그리 어렵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엄마,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하기 싫다고. 그러지 말고 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엄마가 너한테 안 들키고 죽일 수 있는 방법들 아이디어 잔뜩 줬잖니. 그런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니? 이 멍청한 놈.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것도 애까지 키우고 있는 아내를 죽이라고? 제발 이제 그만해, 엄마. 이런 멍청한 놈 같으니 네가 말아먹은 사업 다 복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새끼도 아니잖니. 걔랑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정도 별로 없고. 난 그 사람 진심으로 사랑해. 결혼한 아내고 나 누구보다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야. 하등 의미 없는 소리 그만 짓거려라. 사망보험금 타면 그걸로 훨씬 더 예쁘고 착한 여자 한 트럭은 만날 수 있다. 너도 그 모지리 같은 년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더 멍청해지는 거니? 아니, 1년이 되기도 전에 걔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냐? 도중에 그만둬서 다행이었지만 걔가 의심하면 어떡할 뻔했니? 덕분에 돈도 못 받고 다 망할 뻔했잖니. 사망보험금 받으려면 1년은 최소 지나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건성으로 듣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또 그 얘기야. 내가 술 마시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잖아. 상식적으로 보험금 받으려고 추리 트릭이며 살해 방법이며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몇 개월 넘게 그거 하느라고 정신 나갈 것 같았다고.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혀.
너 설마 추리 소설인지 뭔지로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거냐? 아서라 아서. 너는 그런 쪽으로 재능이 하나도 없는 애다.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그저 사업이나 잘 일구어 가면 되는 애라고. 한 번 삐그덕하긴 했었지만 너는 사업에 재능이 있는 아이라니까? 내가 하는 일 응원 안 해주고 믿지도 않는 엄마 말 더 듣기 싫어. 나 바쁘니까 앞으로 연락하지도 말고 집에 찾아오지도 마. 네가 안 하면 내가 한다고 분명 말했지. 1년 넘었으니까 이제 열매만 따면 되는 상황인데 왜 기다리며 시기를 놓치고 있어, 이거사. 차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참, 내가 어제 개 먹는 사이다에 농약 넣어놨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구나. 그러니까 넌 그렇게 알고 그거 그냥 가만히 두기나 해. 핑계는 엄마가 생각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두고 절대 먹지 않도록 조심이나 하라고. 재혁아, 너 이거 왜 숫자가 안 사라지는 거냐? 왜 답변을 안 해? 너 설마 지금 EM이 차단한 거냐? 대답을 하라고, 재혁아. 나 불안하게 왜 대답을 안 하니? 설마 너 사이다 먹은 거 아니지? 넌 그런 탄산음료는 목 따갑다고 입에도 안 대는 애잖니. 너 카톡 읽는 즉시 답변해라.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간 남편이 보였던 의아한 모습이 이해가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죽이려고 했었다가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르길 거부한 것이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끊은 이후로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 진상을 알게 되자 저는 소름이 돋아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은 연락을 어째서인지 받지 않더라고요.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갑자기 병원이라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음독을 한 뒤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모의 신고로 병원에 가게 된 남편이었으나 결국 농약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되었는데요. 그런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장례식 도중에 슬쩍 저를 불렀습니다. 어미야, 슬픈 척 그만하고 말해보거라. 우리 아들 죽은 거 보험금 얼마나 나오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이제 장례식 치렀어요. 보험금이라니요? 너가 보험 약관 같은 거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했다는 거 알고 있다. 우리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나 말하라고. 10억 정도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그 돈 좀 나한테 보내봐라.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든지 해놓으면 내가 10배로 불려서 너한테 주마. 지금 긴급하게 투자자를 모집 중인 사업이 있는데 거기 투자만 하면 못해도 3배. 대박 터지면 10배로 돌려준다더구나. 10배로 불려서 주겠다고요? 그 10억을? 그래, 얘가 오늘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충격받은 척하지 말라니까? 기가 막혀서. 야, 이 미친 할망구야. 나 당신이 어떤 짓 한 건지 다 알고 있어.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해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죽을 때까지 후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미친 할망구? 당신이 한 짓거리 다 알고 있다고. 남편 시켜서 나 죽이려고 했었잖아. 내가 카톡 캡처까지 다 증거로 확보해놨어. 남편도 설마 당신이 죽인 거야? 아니면 남편이 실수로 먹은 거야? 당신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 나 그거 들으려고 아직까지 당신 경찰한테 신고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빨리 말하라고. 애미,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세상에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얘기하자꾸나. 가지 마. 어딜 도망가? 저는 장례식장을 벗어나려던 시모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거 놓으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고 몸도 아픈 노인이 악에 바친 저의 힘을 감당할 리가 없었죠. 결국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말리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일의 진상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곧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면회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되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죽이긴 했지만 절대 의도한 건 아니다. 농약 탄 음료수 냉장고에 뒀다는 말, 걔가 제대로 읽기만 했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너가 좋아하는 음료로 준비했고 평소에 걔가 입에도 대지 않던 걸로 준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냔 말이다. 미친 할망구.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은 안 돌아가.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도 너 같은 것보다야 수십 배는 똑똑한 사람이다. 운 좋게 보험금 타게 된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부부는 사랑하면 닮는다는 말 들어는 봤지? 남편이 원래 사이다. 안 좋아했지만 나 때문에 종종 즐겨 먹게 됐단 거라고. 당신은 우리 둘 사이가 언제까지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착각이었어. 그럴 리가 없다. 세상 만사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당신 입장에서야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겠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감옥에서 평생 그 사실 곱씹으면서 후회하도록 해. 아니, 어디 그거 하나로 네가 내 아들에 대해서 잘 안다고 떠드냐 말이다. 내 아들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걔 행복을 위해서 그랬던 거라고. 이런 어미의 마음도 네가 알고 있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 가지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당신이 재능 없다고 매일같이 타박하던 그 아들 이번 추리 소설 공모전에서 우수상 탔다고 연락 왔더라. 처음 소설 쓴 사람이 추리 소설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고. 내가 아들이 가진 재능도 못 알아보고 죽게 만든 실수를 저질렀단 말을 하는 거니? 잘 알고 있네. 그렇게 내가 말해준 것들 곱씹으면서 평생 후회하도록 해. 애미야,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재혁이 일은 슬픔이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러면 되겠니? 지금이라도 아들 일은 억울한 마음 풀어주도록 네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재혁이 죽은 돈 너랑 나랑 절반씩 받아도 모자란 판이다. 그런데 그거 네가 다 가지고 나는 감옥에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셨구만. 앞으로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될 텐데 계속 그런 생각으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미쳐버릴지도 모르니까. 애미야, 나 풀어달란 말이다. 내가 왜 여기 감옥에 있냐고. 재혁아, 이 어미 풀어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통곡과 발광을 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면회 담당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뭐라 후회와 욕설이 뒤섞인 소리를 내뱉어대면서요. 저는 그런 말들을 귀에 담아두지도 않고 경찰서를 나오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이후 남편이 받은 우수상의 상금은 기부를 하게 되었고 책 역시도 출간하여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두었죠. 저를 죽이려던 남편이 뒤늦게 마음을 고쳐먹고 새 사람이 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이 뒤늦게 절 죽이려던 시어머니 때문에 죽게 된다니 참 세상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이 힘들다 싶더군요. 앞으로의 제 인생에 또 어떤 일이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이 죽고 남겨준 사망보험금이 있으니 이것으로 아이를 잘 기르면서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게 홀로 아이와 함께 살아남은 저의 일이라 생각하면서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